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한 주간의 핵심 애플 소식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6월 3주차는 다음 내용 하나로 준비해봤어요. 다름 아닌 바로 애플 워치입니다. 애플 워치를 사려니 찾아보니까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군요. 더군다나 최근 애플 패밀리룩인 플랫한 디자인의 애플 워치 시리즈 7의 루머까지 너무 이뻤습니다. 이 루머와는 상반되게 4년 전의 애플 워치 시리즈 3만은 왜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득 애플 워치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료도 준비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애플 워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현재 판매 중인 3가지 모델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데 도움되도록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3는 왜 아직까지 판매하고 있는지,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리즈 7 루머 정리와 함께 애플 워치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애플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애플 워치의 미래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플워치 혹은 애플 스마트워치라고 부르는 것을 정작 애플은 설명할 때 시계라고만 언급할 뿐 스마트워치라는 명칭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애플워치 라인업에 컬렉션이라는 패션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세계 최고의 시계를 만들기 위한 결과이고 애플이 지금까지 선보인 제품 중 가장 개인적인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컬러로 출시된 제품이 초창기엔 아이팟 9뿐이었는데 지금은 애플워치 이후에 아이맥도 컬러풀 마케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재질까지 완전히 다르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여러 액세서리가 출시되는 것도 애플워치가 처음입니다. 조합에 따라 거의 200만 개에 가까운 워치 페이스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시된 애플워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짚어봅니다. 이번에도 내용이 약간 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2014년 9월 9일에 공개한 워치OS 기반 애플의 첫 스마트워치입니다. 저는 팀쿡이 아니니까 편의상 스마트워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한국에는 2015년 6월 26일에 출시되었습니다. 2016년 애플워치의 두 번째 모델이 시리즈2라는 명칭을 달고 나오면서 전작인 애플워치 스포츠 모델을 시리즈1으로 리네이밍했으며 칩셋도 S1 싱글코어에서 S1P인 듀얼코어로 교체되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시리즈1이 나오면서 기존 1세대 모델은 시리즈0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8기가의 램과 RGB 서브 픽셀의 OLED 탑재, 그리고 디바이스 본체 크기는 현재와는 차이가 있는 38, 42mm 두 개 사이즈입니다. 시리즈 0와 1 모두 워치OS 최초 버전에서부터 4까지 지원을 한 뒤에 종료되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에 발표된 애플워치 시리즈2입니다. S2의 듀얼코어 칩셋을 제외하고는 8기가 램, RGB 서브 픽셀의 OLED, 38, 42 사이즈의 디바이스 본체 크기 등 전작과 동일합니다. 시리즈2 때부터 내장형 GPS가 탑재되기 시작했으며 워치OS 3부터 6까지 지원하다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작처럼 에르메스 에디션, 그리고 처음으로 나이키 플러스 콜라보가 출시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아이폰 8 그리고 10과 함께 공개한 스마트워치입니다. S3 칩셋을 사용하면서 전작에 비해 성능이 약 7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GPS 셀룰러 모델이 처음으로 출시되었으며 램은 GPS 모델이 8기가, 셀룰러 모델은 16기가였으며 아몰레드 방식의 OLED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시리즈 3부터는 신규 워치OS 버전의 배포가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워치OS 4부터 최근 WWDC에서 공개된 최신 8 버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바이스 본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38, 42 사이즈이며 처음으로 건강기능 센서로 심장 박동 인식 센서가 탑재된 버전이기도 하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셀룰러 모델은 한국 시장에서 출시되지 않았다가 이듬해인 2018년 5월에 뒤늦게 SK텔레콤과 LG U+로만 출시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아이폰 XS 그리고 XR과 함께 공개된 스마트워치 시리즈4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전작인 애플워치 시리즈3와 패밀리 룩을 이루고 있으며 다만 디바이스 본체의 크기가 전작과는 다르게 2mm씩 증가한 40, 44 모델로 각각 커졌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베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격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2배가량 증가된 S4 칩셋을 사용하며 LTPO OLED가 처음으로 탑재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기능이 첫 탑재된 버전이기도 해서 나름 상징성이 있는 모델입니다. 넘어짐 방지, 심장 박동 인식 센서, 그리고 심전도 센서 내장 등으로 헬스케어 기능들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르메스 에디션, 나이키 플러스 콜라보가 계속 등장합니다. 2019년 9월 10일에 공개한 시리즈5입니다. LTPO OLED는 전작부터 적용됐지만 AOD 기능이 적용된 첫 애플워치입니다. 애플페이에 이어서 나침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S5 프로세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없고 무선 통신 칩인 W3도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서 전반적으로 스토리지 공간만을 확장한 마이너한 리뉴얼 업데이트에 가까운 디바이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AOD 기능이 처음으로 사용된 애플 프로덕트로 의미가 있죠. 애플의 2020년 타겟형 스마트워치입니다. 애플워치 시리즈2부터 5까지는 매해 출시되는 아이폰과 같이 공개되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폰 12의 출시가 연기되면서 9월 15일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칩셋은 업그레이드된 S6를 사용하며 램 32기가, LTPO OLED를 통한 AOD 지원이 전작과 동일하지만 전력 효율 개선 등으로 AOD 상태에서의 밝기가 전작보다 2.5배 개선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2.4 채널에서 5.0 채널 대역의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에어태그에 탑재되면서 존재가 부각되었던 UWB 즉 초광대역 무선통신의 유원칩이 탑재되었고 혈중산소 포화도 센서도 탑재, 전자계서의 나침반 탑재에 이어서 기압 고도계까지 추가로 장착되었습니다. 프로덕트 레드 알루미늄 케이스가 애플워치 최초로 적용되었기도 합니다. 시리즈 6와 함께 2020년 9월 15일에 공개한 보급형 목적의 스마트워치 바로 SE입니다. S5 칩셋을 사용하면서 시리즈 6와는 차이가 있으며 메모리는 동일하게 32GB입니다. SE의 포지셔닝은 저가형이자 구형인 시리즈 3와 고가형이자 신형인 시리즈 6 사이에서 위치하는 중간 라인입니다. 형태는 시리즈 4부터 이어지는 40, 44 바디 크기이고 S5 칩을 탑재해서 성능 역시 구형인 애플워치 시리즈 3보다는 뛰어납니다. 시리즈 6에 탑재된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낙상 감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AOD 기능과 유원칩이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GPS 모델, 셀룰러 모델 모두 알루미늄으로만 출시되며 아이패드 4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제품의 알루미늄도 100% 재활용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3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최신 제품인 시리즈 6 그리고 SE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우선 시리즈 6와 SE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급형인 SE는 시리즈 6에 비해서 스펙이 낮은 대신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AOD 기능의 유무, 그리고 칩셋의 경우에는 S6와 S5를 쓰고 있는 차이가 있으며 에어태그로 유명해진 유원칩의 유무, 마지막으로 혈중산소 포화도 등의 건강기능 센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차이로 인해서 SE 기준 가격으로 약 18만원가량의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 관점으로 애플워치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계와는 다르게 그날의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맞춤 디자인을 선사해줄 수 있는 애플워치의 밴드, 스트랩 선택의 다양성을 가진 예쁜 시계라는 점, 그리고 디테일하게 수백 가지의 애플워치 페이스도 한몫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연동성입니다. 아이폰에서의 알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애플이나 아이폰 잠금 해제 등의 편리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 기능입니다. 피트니스 플러스와 더불어 다양한 건강 센서 기능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헬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고, 이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릴 애플이 준비하는 미래에서의 애플워치 포지셔닝을 듣고 나면 무릎을 탁 치고 애플워치를 구매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리즈 6와 SE 비교 내용 중에서 현재 3가지 종류의 워치 제품이 판매 중이라고 했었죠. SE와 시리즈 6 말고 시리즈 3가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리즈 4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왜 하필 3를 팔고 있을까요? 애플워치 3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전작에 비해서 70% 향상된 S3 칩셋을 사용하고 GPS 버전은 8GB, 셀룰러 버전은 16GB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아직까지 OS 지원이 가능한 마지막 세대의 워치이고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워치OS 8도 지원 대상인 제품입니다. 지금처럼 AOD 기능은 당연히 없고 그 얘기는 저전력 LTPO OLED가 아닌 세컨드 OLED 레티나라는 뜻입니다. 워치의 바디 사이즈가 시리즈 3에서 4로 넘어가면서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3842 사이즈에서 2mm 증가한 4044 사이즈로 확장되면서 시리즈 4 이후부터는 바디 부품들이 현재의 신제품 제작에 사용이 되지만 시리즈 3는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품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례적인 장수 모델로 나오고 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약 4년 전에 설계된 제품이고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서인지 가격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애플워치입니다. 이러한 점을 애플은 역발상으로 애플워치 초기 입문용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춘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미끼 상품인 거죠. 애플워치 시리즈 3 구매를 비추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페이스의 다양성입니다. 애플워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자 기능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 4부터 커진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 크기를 가진 시리즈 3는 최신 워치 페이스를 대부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최신 워치에 비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말 이쁘다고 생각되는 워치 페이스 중에 시리즈 3에서 적용되지 않는 페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펙입니다. 칩셋과 메모리에 관련돼서는 태생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시리즈 3의 스펙도 한몫을 합니다. GPS 모델은 8GB, 셀룰러 버전은 16GB라는 점, 결국 용량이 작다는 점인데 제품 초기 설계 당시인 4년 전 기준의 스펙과 2021년 지금의 사용자가 희망하는 스펙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인데요. 시리즈 3는 애플워치 구매 희망자의 첫 진입 문턱의 용도로 많이 낮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SE와 비교한다면 10만원이나 싼 금액이라서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정도는 사볼만 하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25만 9천원도 초기 투자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10만원의 차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착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위의 레벨인 애플워치 SE를 쳐다보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애플 홈페이지에서 3가지를 비교한 표를 보면 시리즈 3는 말도 안 되게 빈약하죠. 역시 급난후기의 애플입니다. 대단한 소비 심리 전략에 탄성을 자아내는군요.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후회는 남는 겁니다. 그럴 바엔 결국 남는 것은 할부 금액과 애플 워치이기 때문에 SE를 더욱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시리즈 6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올해 나올 수도 있다는 애플워치 시리즈 7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에 이어서 플랫한 애플 패밀리룩 디자인 계승과 함께 새로운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 컬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터치 아이디가 탑재된 새로운 애플 워치 특허가 등록이 되고 아이패드 에어에 적용된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된 전원 버튼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비밀번호 입력보다는 편하게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어서 워치 잠금 해지할 때나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LTPO OLED 대신에 마이크로 LED를 탑재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당장 올해는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시리즈 7도 안 나온 마당에 블룸버그의 마클 거먼 기자의 2022년 시리즈 8 루머도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센서의 강화인데요. 진화된 혈압 측정 기능과 구글 PP 센스를 통해서 선보였던 애플의 정신건강 도구의 강화입니다. 자세한 루머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뭐니 해도 최근 애플의 패밀리룩인 플랫한 디자인의 변화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매 예상일은 작년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면 항상 아이폰 출시 시기가 동일한 9월에 선보였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시리즈 2부터 매년 9월에 신제품으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9월에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요. 국내 출시는 전파 인증이다 뭐다 하면 대략 10월쯤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워치는 단순히 시계로서의 기능은 넘어서서 웨어러블 기기로서 가장 선두에 나서고 있는 필수 디바이스입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서브 디바이스로서 W3, 유언칩을 통한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넓게 기기 간의 연동을 통해서 애플페이 결제와 같은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나아가 스마트폰 없이도 자동차, 즉 애플카와 연동돼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유언칩을 통해서 애플 글래스의 AR, VR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유용한 링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팀 쿡이 중점적으로 챙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트니스, 러닝, 다양한 건강 관련 센서들을 통한 헬스 기능으로 최종적으로 애플이 직접 의사를 고용해서 화상 및 대면으로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애플 닥터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팀 쿡은 앞서 경영자 회의에서 애플의 인류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은 건강 부분일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애플은 1차 진료 서비스 제공 등 헬스케어 부분 사업 구상을 위해서 직원용 병원을 직접 인수했고 임상의사,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으로 이뤄진 팀을 꾸렸습니다. 이번 2022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건강 부분의 워치 OS를 설명하는데도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애플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순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바로 애플워치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현재 애플워치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앞서 자세히 설명드린 시리즈 3, 6, SE와의 비교, 그리고 올해 9월에 출시 예정인 시리즈 7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리즈 3에 대한 폄하는 없으며 혹시라도 시리즈 3를 쓰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언짢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리즈 7을 제외한 소식들은 팩트 기반의 기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플워치를 고민 중이신 구독자분들은 어떤 애플워치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제가 잘못 짚은 부분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다음 주말 혹은 주 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